안녕, 대만에서 살고 있는 모모입니다. 오랜만에 제 얼굴이 먼저 나와서 많이 놀라셨죠? 현재 대만 다큐멘터리 총 4명이 출연해야 하는데 정말 4명 다 모두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나 아직 영상을 못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밑에 모모 채널에 들어가시면 4명의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4명의 삶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동훈 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대만에 오게 된 친구인데요. 평일에는 문화대학교에서 중국어 수업을 듣고 주말에는 하루 8시간씩 한식당에서 홀서빙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대만 워킹 홀리데이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내가 중국어를 정말 열심히 배우고 주말에는 내가 배운 중국어를 바로 손님들에게 사용할 수 있고 바로 현지인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중국어를 배우고 싶고 또 한쪽으로는 해외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 방식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편, 동준이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동준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촬영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촬영하다 포기할 뻔했는데 왜냐하면 아침 8시 수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벽 6시 반에 같이 일어났습니다. 동준이 씻는 동안 기다리고 동준이랑 같이 아침밥 먹고 학교 와서 8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수업 듣고 10시부터 12시까지 그냥 수업 들은 거를 복습하고 다시 12시부터 1시까지 아침 식사로 빵을 꾸역꾸역 먹는 똥준이. 아침에 일어나기 안 피곤해요? 저는 수업이 아침 수업밖에 없더라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요? 사람 많은 반은 아침 수업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침 수업을 들으면 하루에 남는 시간도 많고 하루를 일초게 보낸다는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첫날 일어나기 전까지.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친구는 자기 점심을 직접 만들어 먹는 친구예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직접 만들어 먹으면 싸게 먹을 수 있냐. 근데 이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 먹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쌀 샀어요. PX마트나 이런 취앤리엔에서 쌀을 샀고 그다음 고기 사겠죠. 뭐 이런 순간 벌써 가격이 비슷해져요. 그리고 뭐 야채 한 개 샀고 뭐 생선 이런 걸 산다 치도 그리고 그거만 구워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밥을 해먹는 것처럼 밥솥 사야 되죠. 그리고 불수나 뭐 인덕션 또는 가스레인지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또 그냥 굽는 게 아니라 식용유 있어야 되고 또는 소금, 후추, 간장 한국인이니까 김치도 같이 먹겠죠. 사실 이럴 바에는 편의점에서 마파두부를 69원 주고 사 먹는 게 더 싸고 칩니다. 네, 세 번째는 한솔이입니다. 근데 대만이 습하니까 오히려 머릿결이 더 좋지 않아요? 머릿결이요? 난 머리가 없어서 몰라서 그래요. 습하니까 떡이 더 잘 지죠. 한솔이는 여성 대만 워홀러인데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대만에 와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리고 대만의 치안은 어떠한지 그리고 생활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주신 분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청도라는 지역에서 9년, 10년 미 살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가 어느 정도 능숙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을 찾기가 조금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한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에서 식당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굳이 대만에 와서 또 한식당을 일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대만 현지 회사나 카페 같은 것도 찾기가 좀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 회사라고 칩시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국 마케팅 또는 뭐 한국 관련된 업무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대만 사람을 쓰는 게 나아요. 왜냐면 중국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이죠. 또 워킹홀리데이가 1년이잖아요. 실컷 1년 열심히 가르쳤더니 1년 뒤에 간대. 그럼 사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대만에 올 때 내가 중국어 어느 정도 된다면 그런 점도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는 화상 채팅으로 면접을 많이 본대요. 그래서 대만에 오기 전에 대만에 온 순간부터 이제 월 비자가 카운트가 되니까 대만에 오기 전에 미리 뭐 이력서 같은 걸 적어서 보내서 화상 면접을 미리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잘 준비해서 대만에 오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수범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인데 저는 원래는 학교를 다니다가 한 학기 다니고 알바를 시작하면서 학교를 다니면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서 과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받고 있습니다. 알바하면서 모르는 단어 알바생이 알려주는데 그거 정리하는 거예요. 불쌍하다. 그 알바생분이 수범씨에게 불쌍하다는 말을 했는 건가요? 불쌍하다는 말이 왜 나온 거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얕보다 괴롭히다. 아 이거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한 가장 빠른 방법에 중국어를 배우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먼저 기초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대만 문화대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바로 실전으로 투입돼서 중국어를 연습한다. 실전 중국어를 배우는 것만 해도 배우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례로도 제가 주방에서 중국어를 배웠기 때문이죠. 뭐 주방 용품만 해도 칼, 뭐 도마, 수세미, 음식 주문할 때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일하면서 음식 재료도 이런 같은 거 다 외우겠네요, 이제 중국어로. 중국어로는 다 알죠. 뭐 불고기는 샤온 이후로, 닭갈비는 辣炒지, 제육은 辣炒주. 또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실생활 중국어 실력, 회화 실력이 굉장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대만 친구들 생기고, 대만 친구들 생기면 그 친구들도 한국에 관심이 있으면 그 친구랑 언어 교환을 하게 되고요. 만약 자신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중국어를 배우고 싶고 또 최대한 빠른 시간에 대만 친구랑 재밌게 좋은 추가 남기고 싶다면 이 수범씨의 생활 패턴 또한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4명의 대만 생활의 삶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대만에 와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잘 준비하신 뒤에 정말 재미있는 5월, 정말 유익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짜이젠!